얘들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 계백문의 필기노트에 저번 시간까지는 선대칭 해가지고 y는 x 대칭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점대칭이야. 그래서 일단은 점대칭은 이렇게 한번 볼게. P라는 점을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 그거를 P'이라고 할게. 자, P를 A에 대해 점대칭 이동시켜. 그때 P'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일단은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A까지 간 거리를 그대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 추가로 P, A'I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AP와 AP' 서로 같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A'I 한 직선 위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A가 선분 P'의 중점.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볼게요. 예시는 되게 간단하게 볼게. 자, P라는 점을 1,2를 A. 혜빈아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 3,4. 오, 이런 거는 잘 말하네. 대해 대칭 이동. 그러면 그 점을 내가 A, B라고 할게. 그러면 A, B와 1,2의 중점이 3,4이기 때문에 결론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흐름 끊겼어. 얘가 3,4. 결론은 몇 콤마 몇이냐면 얘가 3이 되려면 A는 몇이야? 5. 얘가 4가 되려면 6.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점대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계산조차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지? 요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도형의 이동은 끝이에요. 다음 집합 단원 볼 테니까 빠르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테스트지가 있네. 야, 얘들아 잘한다. 잘하네. 미리 정리가 끝난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멍 때리고 있으세요. 조용히 하고 멍 때리고 있으세요. 지워도 될까? 알겠어. 지워도 될까? 알겠어. 설명이 많이 못 봐. 지워도 될까?
알겠어. 네?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될까? 아니요. 어. 얘들아 카멘 그 카멘 안 건든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아 얘들아 이제 그 지옥의 1, 2, 3, 4단원이 모두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공통수학투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제부터는 좀 많이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그 명제 단원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부분 할 때 사실 좀 그 앞쪽 내용을 복습을 해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뭔가 앞에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알겠지? 왜 다들 눈을 피하시지?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싶다. 어차피 그 공통수학투를 다시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은 집합이 뭐냐면 얘들아 집합 했을 때 뭐 해야 돼? 모여야 돼. 일단은 무언가들을 모아둔 거야. 일단은 정의 자체 어떤 개인들을 모아둔 것 요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자 정확하게 요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원소. 그래서 원소들을 모아둔 것인데 자 어디에 모아둘 거냐면 중괄호에 얘들아 중괄호 어떻게 쓰는지 알지? 요렇게 씁니다. 알겠지? 왜 이상하니? 그럼 너네가 쓰던 대로 쓰세요. 나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써왔어요. 젖같은 씨발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젖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엔 마지막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예쁜 말 할게요. 자 그래서 개인들을 모아둔 거고 개인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자 봐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것만 모아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 얘들아, 이거 집합일까? 아니요. 객관적이야, 이거? 아니지. 그러면 수학 100점인 학생. 얘들아, 잘 봐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위에 거는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혹시 100점 나온 친구 손? 자 없지? 봐봐 없습니다. 없어. 수학 100점인 학생이 없어. 집합일까? 야 주아야 너 뒤질래? 너는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자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없더라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약속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합 또한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거야. 일단은 편하고자 만든 거니까 요 친구들도 정의를 내려줘야 돼. 그래서 자, 요거 여기에 그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집합이 맞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수학 100점인 학생이 없더라도 이거 자체는 집합이 맞아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잠깐만. 요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미안합니다. 화이트 꺼내기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 자, 이어서 봐도 될까? 그래서 자,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할 건데 우리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있으니까 다 같이 쓸까? 알겠지? 혜빈아, 괜찮지? 들으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자, 봐봐.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자, 원소들을 그냥 일일이 나열을 해줄 거야. 다시 보라고. 원소들을 그냥 일일이 다 써줄 거야. 그거를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를 전부 쓰기. 그래서 자, 여기에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속이야. 자, 첫 번째 주의점은 콤마 있지. 얘들아, 콤마가 뭔지 알아? 이렇게 뭐뭐 글을 쓰다가 이렇게 찍는 걸 콤마라고 해요. 알겠지? 콤마 괄호하고 이렇게 생긴 걸로 구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중복해서 적지 않아야 돼요. 요게 기준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사람 이름들을 쓸 거야. 그럼 봐봐. 이갑철이라고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일까? 한 개야. 와, 쟤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콤마로 구분 짓는다고 원소들을. 콤마 있어? 없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찍었어. 그럼 원소 몇 개야? 두 개야. 이라는 원소와 갑철이라는 원소 두 개예요. 알겠지? 뭐로 구분 짓는다고? 콤마로. 그러면 이렇게 찍었어. 뭐야? 세 개야. 이라는 원소, 갑이라는 원소, 철이라는 원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약간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규칙이 있어. 그거는 점점점으로 생략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썼어.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썼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중괄호 써주시고 1, 2, 3 닫기. 요렇게.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점점점으로 끊어서 써도 괜찮아요. 1, 2, 3까지 했고 점점점 쓰고 뒤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암묵적으로 뒤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냥 자연수들이 쭉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집합 보면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랑 들어오면 안 되는 친구들을 구분해 줘야 돼. 다시 어떤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예시가. 이걸로 하자. 자, 땡땡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땡땡 대학교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이라는 게 사실 약간 사교적인 그런 모임 말고 그냥 모아둔 것 자체를 다 집합이라고 하니까. 자, 이게 약간 명문대야. 그러면 아무나 가면 돼, 안 돼? 아무나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나 가선 안 됩니다. 아무나 가면 그게 왜 명문대야, 알겠지? 어차피 집단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멍청한 친구들이 이렇게 명문대 다 가면 거기는 몇 년 뒤? 아니 1, 2년 뒤에 문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국어 몇 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이 조건들이 충족된 친구들이 여기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차라리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100점 이상, 그 다음에 영어 100점 이상. 잠깐만, 수학 100점 이상이면 100점이구나. 자, 수학 90점 이상, 영어 90점 이상, 국어 90점 이상. 이런 친구들만 모을 거야 라는 식으로 조건만 말해도 충분히 집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당히 예시만 볼게. 얘들아, 15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쓸 거야. 다시 뭐를 쓴다고? 15 이하의 소수들의 집합을 써줄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할 거야. x 바. 자, 요거 읽을 때 바라고 읽습니다. 바야. 바보 할 때 바가 맞습니다. 알겠지? 바고. 자, 요 앞에 있는 친구는 원소를 의미해. 다시 x는 뭐를 의미한다고? 원소. 그리고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야. 그리고 뒤에는 뭐를 쓸 거냐면 자, 집합 조건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여기에 자, x는 15 이하의 소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들아, 요거 뭐 이해할 건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집합을 쓸 때 이렇게 바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라고? 조건에 대한 설명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거랑 같아. 15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9, 11, 12, 13.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써줘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아까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쭈르륵 다 나열해서 썼잖아. 이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겠지. 그래서 배워요. 알겠니?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거 좀 지워도 되니? 얘들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다 못 쓴 거 있으면 지금 정리를 끝내주세요. 다 끝내고 나서 시작을 다시 할게.
저거 정리 다 됐을까? 요거 아직 안 써도 돼. 요거는 그냥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 A집합의 원소가 0, 1, 2야.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가 1, 2,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할 거야. 그러면 X라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져? 스몰 a 더하기 스몰 b로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괜찮니? 스몰 a 더하기 스몰 b로 만들어져. 그게 X야. 근데 스몰 a는 뭐래? 집합 A의 원소래.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A는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거 있지? 포크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야.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이렇게 생긴 거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예요. 자, 다시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스몰 b가 이렇게. 자, 찌르는 방향을 봐야 돼. 우리 있잖아, 지금까지 요거랑 비슷한 기호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 하나도 안 비슷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씨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좀 받아들여주면 안 돼? 제발 미안해.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그냥 입 벌리고 있는 방향이야. 이렇게 생겼잖아.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자, 이쪽으로 하면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미안합니다. 설명을 못하겠어. 이거 씨발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지? 집합적으로 이렇게 해줘. 제발. 집합적으로 해주세요. 이거 일쪽 찌르는 너무 웃었어. 다시. 자, 일단 침착한. 진정 좀 하고. 그러니까 집합 방향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겠어. 수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 자, 그래서 잠깐만. 갈비뼈 봐. 자, 그래서 요 X라는 친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돼. 자, A에서 0 가지고 0 더하기 1, 그 다음에 0 더하기 2, 0 더하기 3 이런 거 가능하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런 거 가능하지. 그 다음에 A를 2로 고정시켜 놓고 2 더하기 1, 2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나온 숫자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자, 일단 이 친구들은 1, 2, 3. 이 친구들은 2, 3, 4. 이 친구는 3, 4, 5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X 집합의 원소는 9개야. 맞아? 아니면 틀려? X 집합의 원소는 9개야. 맞을까 틀릴까? 왜? 주아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대박이다. 야, 주아 똑똑하다 진짜. 그 정도 능지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걸 다 제외하고 써야 되니까 1부터 5까지만 총 몇 개야? 5개예요. 알겠지? X는 이렇게 써줘야 돼. 1, 2, 3, 4, 5. 왜? 뭐를 제거해야 돼? 중복을 제거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방금 했던 거 요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지금 정리해주세요.
얘들아 정리 다 됐니? 자 그럼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그 약간 좀 도형으로 그림으로 저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봐봐. A 집합에는 자 내가 동그랗게 이렇게 울타리를 칠게. A 집합에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는 쓸 때 뭐 콤마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둥둥 떠다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왜 여기가 있지? 잠깐만. 아 화이트 꺼내기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고 내가 B집합도 똑같이 써줄 건데 A집합과 B집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누구야? 3이라는 숫자지. 그럼 요 3이라는 숫자를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도록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B 써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4와 5가 그냥 둥둥 떠다니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알겠지?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면 좀 그래. 이어서 봐도 되니? 자 보면 집합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집합의 종류는 당연히 이게 구분짓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어떤 집합은 잠깐만. 그 종류를 구분 지으려면 일단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 가지고 합니다. 뭐 가지고 한다고?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 유한집합이 있습니다. 유한집합. 얘들아 원소가 몇 개일까? 유한개야. 알겠지? 유한집합인데 원소가 무한개는 아닐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한집합이 있으니까 무슨 집합이 있을까? 그렇지.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무한집합이 있어요.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일까요? 무한개예요. 알겠지? 다시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입니다. 왜? 유한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개예요. 왜?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미치겠네. 미안합니다. 다시. 자, 안 할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요거. 자, 일단은 이름을 써둘게요. 공집합. 왜 별표를 쳐뒀냐면 그냥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별표를 쳐뒀어. 주아야 쓰면서 들으라고. 쓰면서 맨날 다 못 쓰고 집에 가지 말고. 무한집합까지 썼다고? 자, 그래서 공집합이 뭐냐면 자, 원소의 개수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했었어요. 언제? 과외를 했었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0개입니다. 0개.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알겠지?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한 여기쯤에 수학이 100점인 학생들의 집합, 이거 집합이라고 했니? 집합 맞아요. 근데 수학이 100점인 학생들이 있어? 없어. 그래도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입니다. 그 안쪽이 텅텅 비어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를 그어. 동그라미를 긋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려. 그리고 나서 쭉 그어주시면 이게 공집합 기호야. 알겠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집합 기호예요. 자, 그래서 참고. 자, 일단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의 a라고 씁니다. 이거 괜찮니? 넘버 A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왜 잘 안 보여? 이거 좀 치워줄게. 누구 때문에 안 보여? 얘? 쟤? 아, 더 가리는 줄 알았네. 불쌍하게 왜 그래?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미안하네. 그래.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또. 아, 그래서 다음은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얘들아, 요거 공집합일까? 아니요. 얘 공집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공집합은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요거 기호 자체가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요거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3개야. 알겠지? 자, 봐봐. 우리 수학 배우고 있는데 이 갑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게 말이 돼? 돼. 알겠지? 집합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차별이 없는 것이야. 알겠지? 이게 이갑철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숫자만 들어가야 되거나 영어 알파벳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국적 가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별표 이런 거 들어가도 될까? 됩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막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써놨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콤마로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다 들어가도 돼. 다 들어가도 되는데 구분 지을 때는 뭐만 써주자고. 콤마만 써주자고. 알겠지? 이상한 거 다 들어가도 되고 콤마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조금 쉬운 내용들 위주로 했습니다. 왜 쉽냐면 그냥 약속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다 지워도 되니? 될까? 얘들아, 칠판 지우는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으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포함 관계를 볼 건데 지금까지 했던 게 그 단체를 의미하는 집합과 그 개인을 의미하는 원소 요 두 가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은 단체 안에 포함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포함이 안 되는 개인이 있을 수도 있어. 포함이 안 되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 라지 A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를 원소라고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라지 A의 이 울타리 안에는 A가 들어가고 B가 바깥에 있어. 요 상황이야. 이거 무슨 그림이라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알겠지? 벤다이어 그림 아니야.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집합하고 스몰 a라는 원소 있지. 그리고 라지 A라는 집합하고 스몰 b라는 원소가 있어. 자, 아까 어디 쪽으로 찌르라고 했지? 집합 쪽으로 찔러주면 돼. 알겠지? 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쨌든 다 이해를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약간 입을 이렇게 큰 거 있잖아. 큰 거 쪽으로 벌리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약간 혀까지 내밀었다고 생각을 해주지. 어쩌라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 건데 A 집합은 스몰 a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게 맞아. 근데 밑에 있는 건 맞니? 아니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보이니 혹시? 누구 때문에 안 보여? 너야? 또 너야?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어주면 돼. 이렇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너네 그 표지판 같은 거 보면 있잖아. 그 뭐야?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자전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야? 자전거 타도 된다는 뜻이지. 이거 뭐야? 타지 말라는 뜻이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야. 그 다음에 이 친구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여기에다가 그 뭐지? 요쪽에 밑에다 이렇게 써줄게. 집합은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대문자로 씁니다. 왜 대문자로 쓸까? 단체니까, 집단이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입을 벌리는데 혀까지 내밉니다. 알겠지? 삼지창, 포크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했듯이 그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라는 숫자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안쪽에 B라는 친구가 3하고 5를 먹고 있어. 얘들아, 요 그림까지 괜찮니? B가 3하고 5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집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6, 7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상황 이해됐니? 라지 A 집합이 B 집합 바깥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고 C 집합이랑은 4라는 숫자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황은 자, 봐봐. 일단은 A가 아니라 B는
A의 일부분이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B는 A의 부분집합.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줘. 자, A 있고 B가 있어. A 있고 B가 있어. 자, 아까 어디 쪽으로 입을 벌리라고 했지? 큰 쪽. 누가 더 커? 그래서 A 쪽으로 입을 벌립니다. 알겠지? 요게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B가 누구의? A의 부분집합. 다시 누가? B가 A의 부분집합.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보면 A하고 C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A가 뭐 C를 다 같이 이렇게 품고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A, C 해놓고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야, 알겠지?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정리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표현법으로 볼 거여서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를 볼게. 다시 그냥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만 정의 내리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 자, X라는 친구가 A의 원소이면 그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줄게. 문장으로 썼어. 어떤 X가 있는데, 어떤 X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라지 A의 원소야. 그러면 그 X들은 이미 B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자,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X가 A의 원소이면 다시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 어떤 상황이 맞을까? 누가 부분집합인 걸까? 어떤 게 맞을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이랑 몇이야? 1과 2지. 1은 A의 원소인데 그 친구는 B의 원소야. 그치?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X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뭐야?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1, 2, 3, 4지. 근데 3, 4라는 친구는 A의 원소야. 3은 A의 원소야. 근데 B의 원소는 아니잖아.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써줄게. 여기에서 자,
A의 원소가 1, 2, 3, 4인데 위에 문장에 3, 4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문장을 충족시키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A가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반대로도 뒤집어서 써요. 반대로 뒤집는다는 뜻은 B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알겠지? 요거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거를 왼쪽에다 쓰고 작은 걸 오른쪽에다가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 봐봐. 아까 부분집합 자체 정의가 그 부분집합인 친구 있잖아. 더 작은 범위에 있는 친구의 모든 원소들이 A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B라는 친구가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지. 만약에 B가 더 작은 범위 안에 있어. B가 이렇게 작은 범위 안에 있어. 그러면 요 친구들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인지를 보면 되지. 그럼 봐봐. A의 모든 원소는 A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는 여기에도 포함이 될까? 다시 A집합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 있다고 쳐봐. 1, 2, 3은 A집합의 원소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치? 이 문장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A는 A의 부분집합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봐주시면 자, 공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A집합의 원소일까? 라는 질문이야. 근데 애초에 판단이 가능해? 공집합의 원소가 있어? 공집합의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참으로 공집합의 원소는 없으니까 여기 X가 들어갈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참이라고 생각을 해줘요. 알겠지?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A집합에 뭔가 이렇게 있어.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집합이 여기서 그냥 꼽사리 껴도 괜찮잖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A의 원소가 A의 뭐가 될 수 있다고?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부분집합이 뭔지 약간 좀 정의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봤거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부분집합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 뭐냐면 약간 그거야. 진라면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진짬뽕? 약간 그런 느낌. 진짜라는 뜻이야. 진짜라는. 그럼 봐봐. 어떤 부분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A집합, 요건 쓰지 마세요. 지울 거야. A집합이 1, 2, 3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1, 2, 3으로 만든 집합 자체도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적지 마세요. 1, 2라는 것도 부분집합, 1이라는 것도 부분집합. 이렇게 부분집합들이 계속 쭉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모두 다 줄여서 0이야. 그럼 이 중에서 가짜를 없애야 돼.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짜는 누굴까? 약간 진 부분집합, 진짜 부분인 친구들만 모아줄 거야. 약간 자기 자신을 제외해줘야 되지 않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일단은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포함한다야. 다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포함해. 근데 여기에서 진짜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모아두려면 자기 자신을 제외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먼저 써줄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야.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 그럼 여기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 이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줘. 알겠지? 진부분 집합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친구야. 알겠지? 그러면 진짜들만 남으니까, 진짜 부분인 친구들만 남으니까. 난리니? 아, 벌레 있어. 어? 아. 다음 해도 되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A1부터 A2, A3, AN까지 썼어. 그러면 너희가 N에 A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몇 개라고 할래? N개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왜 N개의 원소들이 있어? 그럼 내가 요 A1부터 AN이라는 개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A1부터 AN까지 개인들은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질까? 각각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질까?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자, 물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자, 얘한테 선택지가 몇 개일까? 2개야. 뭐랑 뭐가 있을까?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2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 있지. 얘는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까? 2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A3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 A1부터 AN까지 두 가지의 선택지. 자 근데 선택지가 연속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아? 자 무슨 뜻이냐면 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곱셈 계산이 맞아 덧셈 계산이 맞아? 곱셈 계산이 맞습니다. 경우의 수 했을 때. 그리고가 잘 어울리잖아. A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2가 그리고 A3가 그리고 A4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자 요거는 A1부터 AN까지 친구들 요 개인들은 들어간다와 안 들어간다 몇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A1부터 AN까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해. 그래서 결론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자체는 2의 n제곱계야.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잘 봐봐. 진부분집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입니다. 뭐를 제외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제외하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자 들어갈지 들어감 또는 안 들어감이 결정이 된 애들은 개수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요거 한 번만 보세요. 1, 2, 3, 4 가지고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2의 4제곱이잖아. 들어갈래 말래 요거지. 근데 만약에 얘는 무조건 들어오고 얘는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럼 선택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친구들한테만 물어보면 된다는 뜻이야. 이 말 뜻이. 알겠지? 이해됐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정이 된 순간 얘네는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이 남은 두 친구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잠깐만